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다들 어려우실 텐데, 또 아시아 타임즈에서 좋은 또 포럼도 개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강연자로 초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은 뭐 그냥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유니콘 기업과 관련돼서는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금융권에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있는 금융에 관련되는 거는 또 우리 황세훈 그 연구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실 테니까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 뭐 어떻게 보면 뭐 벤처 기업 육성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이제 글로벌 뭐 유니콘 기업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창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요국 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창업 생태계의 뭐 특징과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 과제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콘 기업 그러면은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정확히는 뭐 2014년도에 뭐 그 벤처 투자 캐피털리스트인 뭐 에일린 리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발표에서 유니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말의 형상을 했지만 뿔이 하나가 달린 뭐 전설 속의 동물, 그래서 아주 특이한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벤처기업 중에서도 아주 빨리 발전을 했고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이제 비상장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해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제 비상장 기업을 의미를 하고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한 451개고, 뭐 그 중에서 미국이 단연 많은 220개, 그리고 중국이 108개, 우리나라도 뭐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수 기준으로 하면 뭐 한 세계 6위권, 뭐 또 기업 가치 기준으로 하면 한 뭐 5위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순서는 하여튼 뭐 5, 6위권인데 뭐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유니콘 기업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렇게 독일 뭐 이런 데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중소기업이나 히든 챔피언 이런 게 많은데, 독일의 이 히든 챔피언은 이제 뭐 2,000개, 3,000개 되지만 이렇게 뭐 10억 달러 같이 큰 규모가 또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독일의 유니콘 기업의 숫자가 조금 작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꼭 유니콘 기업이 뭐 많다는 것이 뭐 제조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또 높다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시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크게 보면 뭐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 한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유니콘 기업이 좀 비교적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유니콘 기업의 그런 주요 업종입니다. 그 주요 업종이 최근에 보면 소위 이제 핀테크가 거의 뭐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핀테크의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전자상거래, 뭐 AI, 뭐 자동차 관련,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차량 공유 쪽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해보면 핀테크나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자동차 이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최근에 이렇게 잘 나가는 소프트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그 유니콘 기업의 주요 투자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표를 보시면 글로벌 10대 유니콘 기업이 중국에
바이댄스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런 것이 다 뭐 전자상거래, 핀테크 이런 쪽에 이제 기업, 소프트웨어 쪽의 기업인데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다 어떤 회사들이냐 하면 벤처 캐피탈 회사 뭐 17개사, 뭐 글로벌 투자 회사, 대부분 뭐 미국 투자자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글로벌 IT사, 그러니까 IT사가 투자를 한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기본은 이제 IT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IT 인프라 쪽은 그래도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유니콘 기업으로 이렇게 육성시키는 데는 비교적 좋은 요건을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니콘 기업은 현재 한 뭐 10개, 뭐 이렇게 약간 뭐 11개, 12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가치는 소위 이제 시가총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뭐 이 순간에도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1조 원 정도가 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일 큰 이제 쿠팡서부터 클래프트 게임 유니언, 그 얼마 전까지 4차 산업혁명위원장 했던 그 장병규 회장이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옐로 모바일 뭐 이렇게 쭉 나오면 보면 이제 전자상거래 게임, 뭐 모바일, 핀테크,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이제 화장품 이쪽, 뭐 헬스케어, 여행 이런 쪽에 조금 약간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이러한 이제 화장품 같은 쪽이 조금 다른 나라에 좀 특이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세계적으로는 유니콘 기업들의 지금 진출이 활발한 그 인공지능이나 이 자동차 쪽에는 사실은 이제 아직 유니콘 기업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들이 주로 그 외국계의 투자 자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톤브리지 캐피탈, 뭐 IMM 같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뭐 사모펀드 같은 이런 쪽에 국내 투자자, 그리고 해외 투자자, 해외 투자의 비중이 아직은 좀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벤처 기업 내지는 뭐 이렇게 뭐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육성을 하려면 소위 이제 이 혁신 기업, 뭐 벤처 기업 이렇게 용어를 쓰겠습니다만, 벤처 기업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트업의 창업 단계를 의미하는 시드, 뭐 시드머니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드 단계, 그리고 약간 사업화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사업화에 성공을 해서 막 성장을 하는 단계, 뭐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단계는 뭐 정부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해서 실제로 사업화를 했을 때 사업하는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제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죽음의 계곡에서 대부분의 벤처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죽어나가는 게 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벤처 기업이 한 3만 6천 개 정도가 있는데 한 3년 정도 되면 한 60~70%가 사업을 접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계곡에서 3년 이내에 한 70%가 벤처 기업이 이제 사라지는 거, 그것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만 특징적인 건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벤처 기업 생태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창업 단계에선, 이제 시드 단계에서는 주로 엔젤 투자나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젤 투자는 뭐 개인 투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엑셀러레이터는 이 창업을 위한 이제 모든 그 기획 내지는 이제 뭐 컨설팅 뭐 이런 걸 다 해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에 관한 컨설팅과 뭐 자금 지원, 뭐 여러 가지 멘토링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창업 기획자들, 그러니까 기획자들이 스타트업 창업 단계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냅니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하면 이제 매출 손익 분기점을 지나면서 이제 한 20~30%는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제 아주 우리나라 여태까지도 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뭐 그런 대로 또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하기 위한 과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이 이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벤처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뭐 아이디어나 사람은 있는데 일단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금을 어떻게 이제 조달을 하느냐가 이제 고민인데요. 공급 주체에 따라서 이제 뭐 저희가 공공 내지 이제 민간 금융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는 이제 은행이나 뭐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뭐 방법은 이제 기술 신용 대출이나 엔젤 투자나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하는 것이고 민간 부분, 그리고 공공 부분은 기술 평가 보증이나 모태 펀드를 통해서 실수요자인 이제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미국과는 달리 엔젤 투자의 이제 비중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공 쪽에 아직은 이제 민간 쪽에서 자금이나 뭐 이런 여건이 안 되니까 공공에서 자금을 이렇게 마중물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공공 사이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모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모태 펀드가 뭐냐 하면 이 벤처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창투 회사나 벤처 투자 회사 그리고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에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출자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뭐 여기에는 뭐 문화관광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뭐 출자자가 이제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 모태 펀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태 펀드는 펀드 오브 펀드, 그러니까 펀드의 엄마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에서 여기 이제 모태 출자한 펀드 여기에는 이제 주로 뭐 벤처 캐피탈 같은 회사들이 이제 투자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에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한국 벤처 투자라는 주식회사에서 운영기관을 하고 지금은 이제 중소 벤처 기업부에 이제 12개 정부기관이 이제 출자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펀드 규모가 한 5조 6천억 원 정도 되고 뭐 운영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뭐 매년 이제 벤처 캐피탈 때 나옵니다만 매년 한 4조 내지 5조 정도의 투자를 실제로 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말까지는 이제 누적된 재원이 5조 6천억 원 그리고 또 뭐 전체 누적은 24조 원 규모에서 770개의 출자 이런 펀드를 결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렇게 정부 주도의 이런 벤처 펀드를 지원하는 체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모태 출자 펀드의 출자자는 지금 구성이 지금 현재는 그 민간의 비중이 민간 출자가 이제 한 2013년도에 50% 수준에서 2019년도에 한 6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오렌지색이 이제 민간인데 한 40%대에서 여기서 이제 노란 걸 합치면 한 60%로 되고 정부 정책 금융의 출자 비중은 이제 한 50%에서 한 40%로 이렇게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모태 펀드가 이제 민간의 그 벤처 투자 시장에 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지금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태 펀드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위주의 펀드다 보니까 이런 자율적인 이제 벤처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젤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엔젤 투자가 있고 벤처 캐피탈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모태 펀드를 통해서 벤처 캐피탈이나 뭐 이런 쪽에 또 출자 조합 같은 데 이렇게 지원하는 책인데,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립니다만 엔젤 투자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이제 천사 투자인데 개인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투자 이익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업 초기에 그러니까 뭐 자기 친구나 뭐 이제 친척한테 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이제 모험 자본 역할을 하고 또 엔젤 투자에 대해서는 또 개인 소득 공제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가 이제 조금씩은 확대가 되는데 지금 뭐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제 5,500억 정도, 그리고 업체 수는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은 같은 연도에 벤처 캐피탈 투자,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투자하고 엔젤 투자는 요건 이제 개인 투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하는 거랑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벤처 캐피탈 투자는 주식회사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투자의 한 16%에 불과한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벤처 캐피탈 투자 규모는 지금은 이제 벤처 캐피탈의 비중이 제법 큽니다만은 신규 투자 금액이 2019년도에 4조 2천억이죠. 그리고 기업 수는 이제 1,600개 정도.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사실은 이 벤처 캐피탈 투자가 비교적 많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IMF 이후에 저희가 98년대 IMF로 가정을 하면 사실 2001년, 2년 그때 DJ 정부 때 벤처 붐이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거품이에서 또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2010년도부터 보면 거의 10년 사이에 또 많이 뭐 한 4배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벤처 캐피탈 규모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미국에 비해서는 워낙 뭐 적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업력이나 이 산업별 벤처 캐피탈 투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 투자, 소위 이제 시드 머니 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바이오, ICT, 유통 쪽에, 통산업 쪽에 투자가 확대가 됐고, 사실은 이제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 투자액이 초기 단계가 이제 오렌지색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고, 그다음에 중기 투자가 한 40%, 후기 투자가 뭐 20%. 이 비중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물론 이제 그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산업에 기반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인력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이제 바이오 의료 쪽에 벤처 투자가 좀 비교적 증가가 많았고요. ICT 서비스나 유통. 그래서 사실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뭐 마스크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 바이오나 의료 쪽에 우리나라가 또 경쟁력도 갑자기 갖추고 또 세계에서도 좀 알아주다 보니까 이 바이오 의료 투자, 벤처 투자에 뭐 직접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바이오나 의료 쪽에 벤처 투자가 많이 된 것이 그나마 이번에 좀 성과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는 이 핀테크 내지는 뭐 AI 그리고 자동차 관련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쪽에 벤처 투자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벤처 투자의 생태계 연결 고리입니다. 이게 벤처 투자라는 것이 이제 벤처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드머니를 통해서 벤처를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그다음에 이제 조금 성장을 하면 사실 이제 벤처 기업들은 돈을 이제 회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재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자기 이웃에서도 막 벤처 기업 해가지고 몇 년에서 성공한 친구들은 뭐 기업 공개해 가지고 하거나 M&A를 하거나 해서 몇백억을 회수를 해서 그걸 또 다시 이제 투자하고 뭐 이런 아주 이제 성공적인 이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렇게 투자했고 성장해서 또 회수하고 또 재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연결고리가 아직은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스케일업 견인,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창업하는 거를 스타트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을 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때는 사실은 M&A가 이제 중요한 수단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M&A 쪽이 거의 적고요. 대부분 장외 매각이나 기업 공개 IPO를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로 보시면 IPO가 이제 8,700억이고요. M&A가 670억, 뭐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장외 매각을 주식 장외 매각 또 뭐 채권 매각 해가지고 회수한 게 뭐 2조 6천억 정도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따가도 이렇게 금융 관계에서 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회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회수를 해서 그걸 그 사람이 그걸 그냥 그대로 개인이 뭐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또 다시 또 더 큰 분야나 또 그 수익성이 더 나는 분야에 또 재투자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국의 창업 생태계를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창업 생태계를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약간 이제 비교가 되고 우리나라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아마 느끼게 됩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는 뭐 아시는 대로 미국의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쪽은 이제 그 지역 내지는 그런 거점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1등이 뭐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2등이 뉴욕시티, 런던, 베이징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24개 정도밖에 안 나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이렇게 지역별로는 30위권에도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벤처나 유니콘 기업의 생태계는 아직은 잘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생태계 가치 평가에서 이제 뭐 한 50억 달러 정도니까 5조 정도죠. 그러니까 아주 뭐 실리콘밸리에 비하면 뭐 몇백 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그다음에 그 텔아비브,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이렇게 벤처 특히 이제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이런 나라와 이런 지역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벤처 투자 현황은 미국은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이 벤처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이 벤처 회사에 대한 투자도 그런데 2019년도에 벤처 캐피탈 투자액이 1,365억 달러죠.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하면 이제 한 150조 정도 되는 거죠. 150조 원 정도 되고 투자 건수는 이제 10,000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벤처 캐피탈하고 뭐 엔젤 투자 다 합쳐봤자 뭐 5조 될까 말까 하니까 5조하고 150조니까 한 30분의 1 정도. 뭐 GDP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한 13배 정도 차이 나니까 GDP를 감안을 해도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제 벤처 투자의 금액 자체가 좀 적다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에 이제 투자가 가장 크고 상업 서비스, 헬스케어 산업 등이 이제 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미국이 사실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벤처 캐피탈의 투자 금액도 계속 이제 늘어났고, 2018년까지 이제 늘어나다가 이제 작년에는 좀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기 약간 침체로 인해서 작년도에 조금 뭐 떨어진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보면 이제 이런 여기 43.5가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노란 게 뭐 기타입니다만은 파란 게 뭐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그 단계별 그 벤처 투자가 이 초기 단계의 투자가 아주 활발합니다. 최근에는 또 후기 단계의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창업 단계에서 이 회색이 이제 후기 단계의 뭐 금액은 이제 훨씬 큽니다만은 이렇게 뭐 건수로 하면 이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는 건수는 또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 단계 초기 후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수는 초기가 훨씬 많고 금액은 이제 후기 단계가 조금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국이 가장 잘하는 것이 벤처 투자 회수, 이제 엑시트라고 그럽니다만은 이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서 발전하면 바로 엑시트해가지고 돈을 다 챙깁니다. 챙겨가지고 또 다시 또 재투자를 하는 이런 선순환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이제 뭐 내려갈 때도 있지만 뭐 최근에 해간 그 회수 현황으로 보면 이제 잘 돼 있다. 그래서 M&A 특히 이제 그 회수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는 M&A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중이 작고 IPO나 이런 장외 매각이 훨씬 많습니다만은 미국은 이제 M&A가 훨씬 많습니다. M&A가 90%고 IPO가 기업 공개가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회수한 금액은 또 앞으로 다른 또 펀드 결성이나 투자 재원으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 벤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전체적인 경제도 뭐 G2로 지금 뭐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 쪽에서는 명실공히하게 이 미국에 이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벤처 투자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벤처 캐피탈 기관 수가 한 2,000개 되고 뭐 기금도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관리 자금이 8,200억 위안이고 또 미국이 3,300억 달러면 미국의 거의 한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그 규모나 이게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이 2016년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 이 관리 자금 이 증가 추세를 보시면 아주 증가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아까 이제 미국이 이제 소프트웨어나 뭐 자동차나 뭐 헬스케어 쪽인데 뭐 중국도 뭐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 뭐 기타, 금융, 신에너지 뭐 이런 쪽에 업종별로는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 소프트웨어나 이쪽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특징은 특히 그
BAT라고 그럽니다. 그 바이두, 그 알리바바, 텐센트 그 세 개 기업이, 세 개 IT 기업이 그 벤처 투자의 거의 한 42%를 담당을 하는 이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IT와 관련된 벤처에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BAT하고 관련된 투자 비중이 한 50%가 되고, 또 BAT는 이런 이제 신생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또 그걸 자회사로 이렇게 또 뭐 편입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뭐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중국의 주요 정책은 이제 규제도 많이 철폐를 하고 해외 인재도 많이 또 유치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건은 뭐 미국의 버금가게 이런 체제나 여건이나 이 자금이 많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 이런 쪽의 경쟁도 미국하고의 경쟁에서 이제 계속 거의 이제 미국과 비슷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뭐 약간의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 쪽에, 제조업 쪽에 중국에 조금 앞서 있는 게 있지만, 나머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이 벤처 기업이 중국한테 이제 뒤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육성 과제와 시사점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유니콘, 그러니까 벤처 기업의 가장 어려운, 일단 자금에서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의 규모를 지금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처 캐피탈 때 뭐 신규 투자가 한 4조 3천억, 그리고 엔젤 투자가 뭐 한 5천억 등 다 합쳐도 뭐 한 5조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50조 정도의 이런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에 비해서 너무 금액적으로 미약을 하다. 그래서 민간 투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 확대도 유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규제입니다. 사실은 규제가 특히 M&A를 막는 규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이렇게 꼭 벤처에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만은 소위 이제 금산 분리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갖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비유가, 소위 이제 삼성그룹은, 삼성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나 삼성증권을 갖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 그 SK나 뭐 롯데나 CJ 이렇게 지주회사를 갖고 있는 데는 그 금융회사는 증권회사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SK는 SK증권을 매각을 했고, 롯데도 뭐 롯데카드나 롯데캐피탈도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금산분리 원칙이 있어서 대기업이 예를 들면 무슨 벤처 캐피탈 회사나 뭐 이런 것을 인수를 할 때 일단은 뭐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이제 인터넷 투자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것도 겨우 그때 이제 한 34%까지는 이제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걸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언론이나 또 국민 정서에 또 반한다고 또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입니다.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도 벤처 캐피탈도 이제 금융회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에 좀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GE 같은 가장 큰 이제 종합 뭐 전자기계 업체인 GE 같은 경우에 뭐 또 GE 캐피탈, GE 벤처스 뭐 이래 가지고 자기네 이렇게 자회사로 다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주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규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로 하면은 또 공정거래법상 뭐 일감 몰아주기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규제가 많기 때문에 CVC도 거의 잘 활용이 안 되는 이런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없는 또 규제가 좀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핵심 인력이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전공에 따라서도 이렇게 유연한 이렇게 전공 변화나 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의료나 이런 AI, 빅데이터 관련 쪽에는 사실은 국내에 크게 핵심 인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외국에 인재 유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인력의 확보. 그다음에 이제 과제 중에 하나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 기업들 1세대인 뭐 그 정주영 회장이나 뭐 이병철 회장 이런 양반들은 그때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기업가 정신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 제조업이 잘 발전이 됐는데 최근에는 사실 기업가 정신이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앞으로 물론 이제 제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혁신적인 기술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이렇게 창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사실 그 기업들 1, 2, 3, 4, 5위까지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1위가 이제 엑스모빌 에너지, 그 뭐 전통 산업이죠. 페트로 차이나 뭐 월마트, 또 중국의 공상은행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다 에너지 아니면 유통 뭐 이런 겁니다. 거기에 뭐 G나 뭐 GM도 있을 수 있죠. 지금은 다 이제 완전 이제 기술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뭐 버크셔 해더웨이 이런 쪽에 혁신 기술 기업이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의 상위 기업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 이제 빨리 이렇게 이러한 기업들 업종이나 기업들이 많이 확산이 되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니콘 기업 한 10개 있습니다만은 사실 1등이 뭐 쿠팡입니다. 쿠팡이 물론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계속 상황은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뭐 아직은 비교가 안 되는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갈 길이 좀 멀다. 이런 이제 과제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은 그 신기술, 신사업에 진출할 기반을 좀 조성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이런 법이나 제도를 항상 우리나라는 뭐 모든 제도가 약간 뭐 사전 규제하고 포지티브 시스템,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그것을 항상 뭐 경제단체나 기업에서는 사후 규제 또는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일단은 그 산업에 그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 자체를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산업에 대한 규제도 좀 개선을 하고 창업자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좀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그러니까 일반 기업, 일반 대기업들은 이제 차등 의결권이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 벤처기업의 특수성 때문에 벤처기업에서는 약간의 이제 규제 개선이나 뭐 이런 혜택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런 차등 의결권 같은 것도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좀 도입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고요. 창업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생태계도 뭐 이런 스타트업에서 이런 그러니까 시드에서 스케일업 중심으로 조금 좀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고, 민간 주도 창업 인프라, 뭐 혁신기업 뭐 발굴 이렇게 발굴하고 사업화를 좀 연계해야 되고,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을 하거나 선도를 해야 되고요. 또 기술과 관련돼서는 개방형 혁신을 확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창업 생태계하고 이런 규제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런 투자 회수해서 재투자가 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M&A 관련돼서 뭐 지금 보통 M&A 하면 이제 세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약간 이제 또 벤처기업에서는 좀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이런 벤처기업
상황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기업 생태계가 뭔가 조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약간의 이런 경제 제도나 산업 이런 구조 이런 것이 조금 개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쉽게 그동안 그렇게 안 됐던 이제 뭐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좀 원격 진료가 일부 좀 허용이 좀 되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온라인 교육 그리고 또 이런 재택근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근무 형태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IT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IT와 관련돼서 융합이 되고 해서 뭐 신기술이나 신산업이 발전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제 측면이 있는 반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약간 그동안에 이제 이런 이 노동 시장의 이제 유연성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아주 어려워지면 이 산업 구조 조정 및 이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좀 잘 타협이 되지 않으면 기업인하고 이 노조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대타협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지금 갖고 있는 뭐 10위권, 12위권보다도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물론 있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또 잘 또 보면 또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뭐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정부나 또 뭐 기업이나 또 노조도 어떻게 보면 또 이 위기에서는 또 이렇게 서로 현명하게 이렇게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는 또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약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주제로 돌아가면 이 벤처기업들이 잘 발전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고 유니콘 기업들이 더 커가지고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전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